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들과 항상입니다.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전 세계 댐에 갇혀있는 물 때문에 지구의 자전축이 움직였다, 지구의 극이 움직였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댐에 물을 가둬놨을 뿐인데, 극이 움직인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나서 JPL의 김한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극지방이 댐 때문에 움직이더라 하는 내용의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 자전축, 그 다음에 극이동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전축과 극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구분을 지어드릴게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하는 축 자체는 우주 공간 상태에서 그다지 많이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축을 고정시켜 놓고 보았을 때 우리 지구 회전체가 있잖아요. 그 회전체와 그 자전축이 만나는 교차점을 북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지구 자체가 만약에 완벽한 고체면 그대로 있겠지만 이 위에 껍질은 좀 유동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게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껍데기가 좀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도는 거는 그대로 그 축 자체는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자전축을 기준으로 껍데기가 움직이는 거. 그러면은 원래 북극이었던 곳이 조금 흘러내릴 수 있겠죠. 그거를 극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살짝 조사를 해봤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지구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 댐이다. 작은 댐은 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가 아닌 이제 댐 정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6만 개가 넘더라고요. 그 6만 개의 댐에 물이 갇혔다라고 해서 이게 극지방이 이동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자전축이 어떤 건지 또 극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얘기하는데 우리 과학적으로는 극이동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네. 극이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세차 운동이나 극 운동과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거는 좀 단기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구의 날씨 패턴이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자전축이 조금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거를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극운동이라고 하고, 극이동이라는 것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전축 자체를 중심으로 흘러내리는 거, 껍데기가 흘러내리는 거고, 세차 운동이라는 것은 이 자전축이 그 자리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그거는 이제 주기가 26,000년 정도 그래서 굉장히 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동과 운동과 세차 운동은 조금 개념이 다르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가 조금 찾아보니까 땅 위에 무거운 것이 점점 쌓이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그게 이동이 그게 일어나는 이동. 건데, 예, 예,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질량 분포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회전체가 있을 때 그 전체적인 질량이 그 회전 중심 축의 90도를 이룰 때 되게 에너지를 덜 소비하게 되고 안정적으로 돌 수 있게 돼요. 여기 연구에서 본 댐 전체적인 물의 양이 1,800 立方킬로미터? 근데 그걸 이제 좀 쉽게 환산을 해보면은 올림픽 수영장 3천만 개 이상.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쵸? 그 물의 양을 우리가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분포를 바꿔놓은 거죠. 그렇기 아, 때문에 무거운 물을 한쪽으로 쏠리게 해놓으면은 그럼 이게 점점 내려가려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껍데기의 회전이 일어나면서 북극이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만든 댐 자체가 지구의 균형을 바꿀 만큼, 그러니까 극을 이동시킬 수 있을 만큼 무거운 존재일 수 있다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우주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주가 너무 커서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여기서는 이제 댐을 집중적으로 했지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라던가 그런 것도 굉장히 지구 질량 자체 분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은 영향력이 큰 존재입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은 북극이 0.0,0 이렇게 극 좌표가 있잖아요. 그럼 네네. 극이 아마도 이렇게 바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네네네. 바뀐다면 GPS 같은 위성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뭐 기후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뭐 크게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뭐 날이 길어진다던가 기후는 이제 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없는데 왜냐면 뭐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몇 미리 몇 센치 정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제 삶에는 바로 영향을 느끼기는 어려운데 그 GPS나 위성 궤도라던가 이런 거는 다 영향을 받아서 이제 국제 천문 연맹에서 그런 거를 좀 매년 업데이트를 해서 구글 맵을 따로 다시 뭐 해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이번 논문,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모아둔 물이 극지방을 밀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1800년도부터 한 2010년, 11년 정도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극이 움직였는지 전체적으로 트래킹을 해봤는데요. 계속 한 방향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약간 지그재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처음에는 동남동 방향으로 20cm 정도, 그 다음에는 서북서 방향으로 한 57cm 정도? 그래서 총 해서는 한 113cm 정도, 그러니까 1m 조금 넘는 거리를 극이 움직였다라는 거를 발견을 오. 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보니까 1954년쯤 극의 이동이 네. 크게 일어났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댐을 더 많이 지어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때부터 이제 댐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방향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처음에는 북미 지역에 댐이 많이 있었어요. 50년 전에는. 근데 그 이후로 뭐 동남아 쪽이라든가 아프리카 쪽,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적도에 가까운 쪽이죠. 그쪽에 더 물이 많이 쌓이고 댐이 더 많이 건축이 되면서 이제 그 어. 극이동의 방향도 바뀌고 극이동의 속도도 한 3배 정도 빨라졌다고 제 기억을 하거든요. 논문에서 본 걸로. 그래서 속도와 방향이 다 바뀌게 됩니다. 아, 그러면 어디에 댐을 짓느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댐을 짓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전축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건가, 아니면 극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건가에 대해서 그런 거를 결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볼 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와, 되게 신기하다. 이게 지구는 정말 살아있다는 거를 이렇게 느끼네요. 야, 네, 맞아요. 댐 같은 데 가보면은 너무나 크잖아요. 후보댐 같은 데 맞아요, 맞아요. 가보면은 정말 맞아요. 거대한데 그런 게 정말 여러 개 있다고 하면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드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기존 연구들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이 논문의 이동거리나 방향이 기존의 연구와는 꽤 달랐다라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새로워진 건가요? 일단 그 댐에 대한 데이터가 점차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댐의 영향을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이 한 발 나아간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통 저번에 한번 안 될 거하게 나와 주셔도 했던 말씀이 "지구의 중력이 크게 바뀌는 이유는 지하수다."라는 내용을 그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댐 말고도 빙하가 녹거나 아니면은 지하수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은 논리로 극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연구에서는 그중에서 댐이 얼마나 어느 정도 중요한 요인이었나요? 어쨌든 물을 통해서 질량을 재분포하는 거기 때문에 빙하가 녹는 거라든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거나 이렇게 댐으로 저수지를 만드는 거나 다 영향을 줘요. 이번 이제 이 논문에서는 댐만 봤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수문학적인 요인만 봤을 때는요. 사실 지하수가 조금 더 박차를 가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댐으로는 1800년부터 2010년, 2011년까지 지금 113cm 정도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네. 지하수만 봤을 때는 90년대부터 2000년 정도까지 그게 굉장히 짧은 기간만 봤는데도 한 80cm 움직였다. 그러니까 어 지하수가 80cm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도 나왔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뜯어봤을 때는 댐은 뭐 1800 몇 년부터 지금까지 한 113cm, 지하수는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80cm. 그러니까 조금 더 지하수의 비중이 클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번 연구에서 또 나왔던 게 그 이동에 영향을 줬던 게 뭐냐면은 해양 질량 네. 재분배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요? 그러면 해양 질량 재분배라는. 바다에 네. 뭐 물을 다시 재분배하는 건 아닐 거고. 비슷하긴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바닷물은 우리가 비가 내려서 육지에 있던 물이 흘러내려가서 이제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래 갔어야 되는 물을 내가 여기에 가둬두면은 그 질량이 육지에서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원래 있어야 되었던 해안가 질량이 떨어질 테고, 그 물의 양 자체 때문에 해수면의 영향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되게 굉장히 복합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댐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해수면 상승을 막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어.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 댐이 해안가에 있었다.
그러면은 해안가 쪽에 오히려 내가 이 큰 질량을 갖다 놓으면은 그 중력 때문에 오히려 바닷물이 더 끌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 게 다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되게 한 가지 요소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네. 많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번 논문은 그중에 댐을 중점적으로 봤다라고 보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이번 연구 결과가 기후변화 모델을 더 정밀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예시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후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있는 위치가 겪는 태양열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원래는 제가 만약에 북극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운 기후가 있었는데 이게 점점 흘러내려서 내가 적도 쪽으로 흘러내리면은 제가 겪는 날씨라든가 길게 봤을 때의 어떤 기후도 굉장히 달라지겠죠. 근데 그 기후가 달라지면은 약간 사이클이 생기는 게 여기서는 내가 빙하가 있었는데 내가 극이동으로 흘러내려서 빙하가 녹게 되면 또 그게 다시 이제 재배치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저희 과학자들은 기후 모델이라든가 어떤 지구의 전체적인 시스템 모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뭐 도시화라든지 지하수의 수위 변화라든지 아니면 댐 같은 또 다른 대형의 인공 구조물 같은 것들이 앞으로도 자전축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극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인간 어. 활동이. 네. 근데 인간 활동은 지속적으로 지금 지구 자체에다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극이동이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예를 들면은 뭐 계절 변화라든지 날씨 변화라든지 이런 걸로 뭐 체감이 된다거나 요즘 우리 뭐 탄소 배출 같은 거 하면은 기후 온난화 때문에 기후 위기가 와 가지고 이런 것들은 체감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극이동이 정말로 우리한테 체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몇십 년에 걸쳐서 한 1m 정도 움직였다라는 거를 봤을 때, 뭐 제가 5만 년을 살면 체감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인간 삶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막 느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음. 근데 이제 내가 어렸을 때랑 내가 막 80살이 됐을 때 그 기후 변화는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길게 보면, 뭐 당장 내가 다음 주에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는 차이를 볼 수 있겠다 정도. 음. GPS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할 일이 없어서 만약에 그걸 매번 했어야 되면은 매번 느꼈겠죠. 뭐 그래서 업데이트 나오듯이. GPS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GPS라든지 뭐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이런 극이동도 하나의 변수로 항상 염두에 두기는 해야겠네요. 네, 그거는 이제 항상 예, 위성 궤도라던가 이런 거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박사님이 보시기에 인간 활동이 지구 자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번 논문 그리고 관련된 자전축이라든지 극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연구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당신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거시적인 부분에서 이제 전반적인 인구가 뭐 댐을 어디에 지었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 그게 작은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보다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거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너무 흥미로운 논문 주제였습니다. 댐이 그리고 댐에 갇혀진 물 때문에 지구의 극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논문에 대해서 오늘 박사님과 어렵지 않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안될과학 항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